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한덕수 대행과 관련한 동영상인데, 뭐냐면 이거 한덕수 대행 거취를 이거 미리 결정할 필요 없다.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될 때 그때 이거 결과를 보고 거취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거 동영상입니다. 지금요, 특히 좌파들이나 아마 우리 일부 우파 쪽에서도 이거 한덕수 대행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후보 돼야 되겠다. 뭐 대표적으로 이거 한동훈, 홍준표 캠프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달갑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단일화가 없다는 거죠. 후보만 되면 홍준표나 한동훈은. 그러나 김문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이거 한덕수 대행과도 얼마든지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크게 캠프 입장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거 특히 좌파 언론이나 일부 뭐 다 동아나 중앙도 좌파라 봐야죠. 근데 우파 언론은 거의 없다 봐야죠. 우파 언론은 메이저 중에 대부분 좌파라 봐야죠. 이 언론들은요, 뭐라냐면 이거 계속 한덕수 대행 보고 빨리 거취를 결정하라. 이게 도리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고 권한대행 업무에만 충실하든지. 이게 옛날에 황교안 대표 그랬죠. 황교안 대표도 지지율이 높은데 그때 이거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황교안 대표는 한 50일 전쯤에 뭘 했냐면, 나는 이번 대선에 불출마합니다. 권한대행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덕수 대행도 빨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권한대행 업무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출마할 것 같으면 빨리 또 출마하겠다고 하고 권한대행이 내려와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마할지 안 할지를 빨리 결정해서 알리라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죠. 이거 전부 이거 한덕수 대행을 흔들려는, 끌어내리려는 그 주장들입니다. 그게 이거 한덕수 대행 거기에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라고 이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냥 묵묵하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권한대행 임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속 마음은 결정해 놨겠지만 그걸 이게 왜 밝히게 되죠? 그렇잖아요. 뭐 저는 지금 이거 한덕수 대행이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고 봐요. 근데 그걸 왜 미리 알리되죠? 끝까지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이게 정치하고는 끝까지 권한대행으로서 관리하는 업무에 충실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일 때 딱 등장하면 되는 거지. 미리 왜 밝히게 되느냐고. NCND 이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 옛날에 핵무기에서 나오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그걸 왜 밝히게 됩니까?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해주는, 이게 가장 게임 이론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출마한다 안 한다를 마음속으로는 결정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아직 마음속으로도 결정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그런 우물쭈물하면 안 돼.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이걸 밝힐 필요는 없다. 왜 없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출마한다고 해봤자 뭐가 좋아요? 검증만 들어오고 막 온갖 좌파들이 계속 가짜뉴스 혹신무민으로 괴담으로 계속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말로 밝히느냐고요? 미리 밝힐 이유가 없죠. 그리고요, 바로 5월 3일, 30일 전에 사퇴하고 선거하면 되니까, 제 말은 그때 가서 이게 밝혀도 저는 충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또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홍준표나 한동훈이가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한덕수하고 단일화는 안 하고 네가 양보해라. 이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이 곤란할 수가 있죠. 단일화 의지가 없으면 이게 단일화라는 게 손뼉이 양쪽이 딱 마주쳐야 되는데 한쪽 손뼉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가? 예를 들어 김문수가 되면 또 아름답게 서로 단일화하면 누가 꼭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뭐 한덕수가 양보해서 또 계속 총리할 수도 있는 거고, 김문수가 대통령하고 그게 반대도 있는 거고, 제 말은 그거는
아름답게 서로 다니라 협상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손뼉도 마주쳐야지.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 후보가 나는 이게 끝까지 내 양보 못 하겠다, 단일 안 하겠다면 이게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한덕수 대행이 혼자 결론 내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진짜 한덕수 대행을 위한다면요, 오히려 자꾸 이게 그 입장을 표명해라고 이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좌파적인 요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한덕수 대행을 아낀다면 자꾸 이게 그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게 그 어떤 계획인지 분명히 밝히라. 뭐 이런 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는 한덕수 대행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초연하게, 정치에 초연하게 권한대행으로서 나라를 관리하는 이 업무에 그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 게 국민한테 이게 좋다. 그러고 나서 이게 결단은 최대한 늦춰서 발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단이 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여론상으로 보면 무당청에서 전에 했잖아요. 무당청에서 이제 이재명과 거의 뭐 동률로 상당히 그 바람이 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갤럽 기준으로도 첫 여론조사에 2% 놓다가 한 주 만에 7%까지 올라가 동률이 다 됐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게 또 10몇 프로 두 자리 갈지 누가 압니까? 원래 이게 뭐 출마한다 안 한다 발표하는 순간에 또 지지율이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 이게 그냥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초연한 척. 이게 지지율에 더 도움됩니다. 그러면 이게 관심이 폭발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게 저는 한덕수 대행을 제가 아끼고 지지하니까 이런 데 그 조언을, 진짜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 뭐 한덕수 대행은 여러 데의 그 장점을 가진, 특히 이재명하고 비교해보면요,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일단 평생 이제 그 탁월한 관료라는 게 정치 중립 아닙니까? 중도적 이미지가 있고요. 중도적. 그리고 이제 그 고향도 오히려 좌파의 심장을 파고드는 호남이 고향, 이것도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3년을 같이 해서 윤 대통령 정권의 그 개성하는 이런 데 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권력 의지도 상당히 있다. 권력 의지가 없을 수가 없죠. 그 지금 이게 그 정치 감각도 아주 뛰어난 걸 보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그냥 일하고 있는데 거기 휘둘리지 않잖아요. 정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좌파들은 이제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개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무총리만 2번 하면서 이게 얼마나 검증을 했겠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사모님, 배우자에 대해서 또 가짜뉴스로 뭐 청문할 때 보니까 이게 그림을 뭐 몇 개 팔고 저쩌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 그림 뭐 10개도 안 팔았다는데 뭐 1억도 안 된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어떤 게 그 가짜뉴스 네거티브 공격도 상당히 안 먹힐 거다. 시간도 촉박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그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역력하다. 한덕수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가 돼서 이재명과 1대1로 붙을 때 과연 이게 그 저는 지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패하기가 쉽지 않다 봐요. 왜? 대다수 이게 무당파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또 한덕수 대행이 비장의 카드가 개헌을 마무리하고 한 2년 정도 하고 개헌을 마무리해서 이게 논다. 이래버리면요, 이재명 치하에 5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암흑기잖아. 근데 2년 정도는 개헌하면 다 이게 양해가 되면 모든 세력들이 이낙연부터 다 이게 몰려들 수가 있다. 이런데 또 비장의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그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 카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제 그 지금까지는요, 아주 이제 그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신을 잘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쑥쑥 수직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게 그 이핵 NCND 앞으로도 이게 긍정도 부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할 일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이게 트럼프도 만나되고 통화를 해도 되고 화상해야 됩니다. 아니 관세 협상을
뭐 한덕수 대행이 최고 전문가인데 통상 직접 트럼프하고 협상해도 됩니다. 아마 그 터심, 윤심, 터심, 트럼프의 마음 이걸 터심이라는데 터심도 상당히 이재명이 아니다 이거죠. 트럼프 마음이 이재명이 아니지. 트럼프는 이재명이를 벌레 지새끼보다 못하게 볼 겁니다. 저자가 되면 한국 아예 오지도 않을 거고 미국 오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이재명이 되면 저 셰셰 외교하는 이재명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게 트럼프의 마음이다. 지금 현대의 그 트럼프 터심은 한덕수 대행한테 상당히 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 유창한 영어로 직접 대화가 되거든요. 터심은 한덕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한덕수를 3년간 총리로 있었고 그걸 개성하는 거 아닙니까? 2년. 그러면 이게 굳이 뭐 저는 한덕수 대행을 막 기획해서 막 녹이 이건 아니지만 한덕수 대행이 돼서 상당히 좋은 카드로 윤 대통령이 왜 본인이 총리로 지명하고 3년간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터심과 윤심을 얻으면 한덕수 대망론득이 그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근데 한덕수를 제가 무조건 꽃길 태워 추대하지 이게 아니고 국민의 후보가 정해지면 또다시 이게 치열한 뭔가 이게 단일화 과정은 필요하고 서로에게 그 아름다운 양보나 이게 필요하긴 한데 저는 지금도 이게 그 하나의 카드로서는 아주 좋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경선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부채질해주는 이런 게 흥행 효과도 있어요. 지금 보면 한덕수가 오히려 이게 떠면서 국민의힘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 불이 붙도록 부채질해주는 이런 데 효과도 있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상당히 우리 비장에 준비된 카드고요. 결론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자국의 좌파들이 뭐 거취를 밝히라 마라 자국에 떠들어도 그게 그 초연하게 묵묵히 일하다가 최종 꼭 필요한 순간에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시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